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적 알데바론 군의 지구 침공에 맞서 지구 측은 발디오스를 중심으로 싸워나가게 됩니다. 적 알데바론 군의 메카가 발디오스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어지고 알데바론 군 총사령관 아프로디아는 전쟁에서 일시 후퇴하지만 마리는 단독으로 이를 추격하게 되고 아프로디아는 추격해오는 마린을 직접 끝장내기 위해 소형 전투선을 타고 마린의 펄서번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린의 유인에 속아 대지에 내려 직접 마린과 결투를 벌이게 되지만 弟の敵父の敵だ。 결국 마린에게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린은 어찌된 이유인지 아프로디아를 처치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주게 됩니다. 마린! その傷では俺と対等には戦えまい。お前なんかに助けてもらいたくない。怪我の足、さあ殺せ。勝負はお預けだ。マリン。私はお前を助けたりしない。この次には必ずこの手で。 그 이후 알데바론 군에 돌아간 아프로디아는 다시 군을 지휘해 지구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무차별 지구 공격에 지구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방송에서는 세계 연맹의 기지와 블루 픽서 그리고 발디오스를 취재하기 위해 보도국장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재를 위해 기지에 도착한 보도국장은 발디오스의 강력함을 인정하면서도 단 1기로는 도저히 알데바론 군에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투 중 알데바론 군 전함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로디아를 만나 지구와 S1 행성의 정전 회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틀러와 아프로디아는 예상과는 달리 순순히 정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정전 회의를 통해 지구 측의 주요 인물들을 말살하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이를 미리 간파한 세계 연맹과 블루 픽서는 미리 발디오스를 회의 현장 근처에 대기시키게 되지만 今より S1 星と地球側の停戦会議を開催いたします。それではまずお互いの条件を出し合ってください。我々はこの地球上から地球の人類が永久に消滅することを要求する。 이미 개최된 정전 회의에서 지구 측은 알데바론 군에게 무차별적 피해를 받게 되고 세계 연맹은 그 전력을 4분의 3가량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극은 지구 지상전 이래 최대의 희생자를 낳은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장기화되어지는 지구 공방전에서 지구와 알데바론 군의 말단 병사들은 그들이 마치 물건처럼 사용되다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부의 병사 세력들이 모여 지구와 알데바론군 연합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 세력은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던 비밀 기지를 발견하고 기지에 보관되어 있던 수소 폭탄을 빌미로 자신들을 제3의 제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모든 수소 폭탄을 투하하여 지구 자체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에 세계 연맹과 알데바론 군에서는 각각의 특수 부대를 파견해 이들을 암살할 계획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각각 임무를 부여받은 마린과 아프로디아는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위기를 벗어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가 제3의 제국 병사들에게 붙잡혀 포로로 억류되게 되고, 마린과 아프로디아는 허술한 틈을 타 서로 협력하여 기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그 둘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아프로디아는 다음에 만날 때는 다시 적으로서 상대하게 됨을 경고하며 서로의 기지로 귀환합니다. さすがアルデバロンの司令官、見事な操縦だ。忘れるな。お前と私は敵味方だ。次は必ず命をもらう。 그리고 아프로디아는 마린에게 복잡한 애증을 느끼게 됩니다. マリン、いや、いかん。私はアルデバロンの司令官。あいつは敵だ。 지구와 S1 행성의 전쟁은 별다른 진전 없이 점차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알데바론군의 동력원인 아공간 에너지 연료가 부족해져 갔으며, 지구 임의나 계획이라는 목표도 점점 불투명하게 되어갔습니다. 한편 3차원의 우주 유성군 방향 2000만 킬로미터 밖에서 아공간 에너지 연료가 생성되는 소행성 알데타이트 행성을 발견하게 되고, 블루픽서는 아공간 기체의 개발을 위해 알데타이트를 확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침 알데바론 군은 역시 부족한 아공간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프로디아의 지휘 아래 알데타이트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두 세력은 알데타이트를 두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발디우스의 힘 앞에 아프로디아의 알데바론군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불리한 상황에서 아프로디아는 적에게 알데타이트를 넘겨줄 바에는 행성 그 자체를 소멸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행성에 직접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 알데타이트 행성이 파괴되며 블랙홀과 같이 무엇이든지 흡수해버리는 초흡수 공간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수성과 금성의 궤도에 영향을 주어 충돌권으로 이끌었으며 엄청난 파동을 형성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현상은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마저 위험한 순간 아프로디아는 마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このままでは水星と金星がぶつかります。このままじゃ地球も危ない。マリン、地球を救う手が一つだけある。フロディバルディオスと私のメカで超吸収空間へ突入する。そして亜空間エネルギーを逆転させて、その衝撃で超吸収空間を弾き飛ばすのだ。 S1 星のやつの話など信じられるか。マリン、地球はお前たちにとっても私たちにとってもかけがえのない星だ。フロディア
私は地球を救いたい。 하지만 그 외 달리 방법이 없었던 마린 일행은 아프로디아의 제안에 따라 초흡수 공간으로 돌입하게 되고 이들은 아공간 에너지를 반전시키며 다행히 초흡수 공간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충돌 궤도에 오른 수성과 금성은 서로 충돌하여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는 태양을 도는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아공간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알데바란군의 요새는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이 점점 부족해졌으며 현재의 상태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알데바론군은 남은 기간 안에 지구 점령을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통 가틀러는 인공 태양을 투입하여 모든 지구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공 태양을 완성한 가틀러는 지구의 양극점에 태양 광선을 발사하기 위해 인공 태양 2개를 지구의 북극과 남극으로 각각 이동시키게 되고 발디오스는 레이더를 통해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적이 등장한 현장에 도착하게 되지만 결국 인공 태양의 태양 광선 발사를 막지 못하고 태양 광선에 의해 발생한 열 작용은 북극과 남극의 모든 얼음들을 녹여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수위가 65m 상승하며 해수가 증가하여 지구에 커다란 해일이 발생하게 되고 해일의 피해로 30억이 넘는 인류가 사망하게 됩니다. 血が騒ぐまた一つ星が散る果てなく行くのかマリン果てなく行くのさマリンどこかで緑の若い葉が朝を信じている限り苦しみの海原乗り越えて愛の小島を探すのさ笑ってゆくのかマリン笑ってゆくのさマリン男だ이렇게 충격적인 결말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TV에서 방영된 스토리가 끝이 나게 되지만 이후 출시된 DVD판에 수록되었던 일부의 미방영분을 통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수해로 인해 지구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지구의 대부분의 대륙들이 물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球の希望です。ブルーフィクサーある限り我々の希望は消えません。ブルーフィクサーの諸君、健闘を祈ります。そして地球人類の再起を確信してお別れしたいと思います。さようなら地球の皆さん。世界放送のエミー・ラティンでした。ありがとう。よくやってくれました。エミーさん。 그리고 지구에는 블루픽서 기지의 대원들과 일부의 세계 연맹군을 포함한 아주 소수의 인간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한편 가틀러는 스몰되어 형태가 바뀌어버린 지구의 지형에 놀라게 되는데 地球今こそ我々のもおガットラーは水没してできた新しい地球の地形に目を見張った。まさか 그 지형은 자신들의 모성인 S1 행성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에 가틀러는 이 현상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게 됩니다. 마침 블루픽서의 기지에서도 변해버린 지구의 지형을 관측하게 되었고 S1 행성의 출신이었던 마리는 지구가 자신의 모성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픽서의 퀸슈타인 박사는 S1 행성인들이 새로운 이주 행성을 향해 출발하였을 때 시공의 뒤틀림에 말려들었으며 어쩌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S1 행성이었던 지구에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결국 S1 행성은 과거의 지구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며 타임 패러독스와 같이 불행한 운명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후 가틀러는 지구에 살아남은 인간들을 말살하기 위해 정군을 동원하게 되고 살아남은 지구의 세계 연맹, 잔존 세력들은 해저에 존재한 기지를 중심으로 적에게 대항하지만 알데바론군의 엄청난 전력에 의해 괴멸 직전에 몰리게 되고 심지어 기지가 파괴되며 기지에 내장된 핵 융합물이 누출되게 되는데 퀸슈타인 박사는 누출된 핵 융해물은 지구의 지층 깊숙이 흘러내려 2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디오스를 투입해 핵 융합물을 아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리게 되지만 이 작전이 시행된다면 발디오스는 아공간에 갇혀버린 채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린을 포함한 발디오스의 크루들은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출동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俺は行く。戦いに勝っても地球が汚染されたんじゃ意味がない。俺も行く。そろそろ最後の時が来たようだな。マリー、オリバー、私も行くわ。無駄に死ぬな。バルデオスは3人でたくさんだ。さあみんな行くぞ。マリー。あの3人を殺しはしない。 그렇게 발디오스는 핵 융합물이 침식되는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지만アフロディア、いたら聞いてくれ。今俺はお前と戦ってはいられないんだ。なぜだ。俺たちは核物質の浸透を止めに行く。邪魔はしないでくれ。マリ、お前は死ぬぞ。覚悟の上だ。攻撃を中止してくれ。攻撃中止。しかし私は責任を持つ。攻撃中止。
ありがとうアフロディア。地球のために感謝する。S1星のために。S1星のためマリンお前발디오스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었던 블루픽서의 치키카제 장관은 앞서 비밀리에 개발한 발디오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미니번이라는 메카에 탑승하여 후속하게 되고 발디오스를 자신의 통제하에 놓게 됩니다. 핵 융합 물질과 함께 아공간으로 이동한 장관은 발디오스를 분리시키고 그대로 아공간의 출구를 열고 핵 융합 물질과 함께 적의 본진 앞으로 이동하여 가틀러가 탑승한 적 지휘 함선과 함께 폭파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TV판과 미방영된 3화분의 분량을 끝으로 나머지 5화분의 분량의 내용은 콘티로만 남아 영상으로 제작되지 못한 채 끝이 나게 됩니다. 치키카제 장관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틀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아공간에 머물러 있었던 알데바론 군의 아공간 요새 아르골은 에너지가 바닥나 3차원의 세계로 등장하게 되고 적 본진의 등장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지구의 블루픽서는 발디오스에 탑승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가틀러는 발디오스 공격에 밀려 후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핵폭탄 미사일 버튼을 눌러 지구로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만 메가톤의 핵 병기의 폭발로 지구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리고 지구는 원래의 S1 행성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오염된 행성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가틀러는 바로 자신이 모성 S1 행성을 오염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마린 또한 크게 분노하여 가틀러를 처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펄서번을 타고 돌격하여 마침내 가틀러와 대면하게 되지만 가틀러는 이주할 행성을 기다리며 10년간 냉동 수면 중인 S1 행성의 민간인들을 방패삼아 자신이 죽게 된다면 이들을 살려낼 수 없으며 이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어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가틀러는 아버지의 원수이자 수많은 동료들과 인간들을 죽인 장본인이었지만 마린은 냉동 수면 중인
고향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차마 그를 죽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틀러는 냉동 수면 중인 S1 행성인들을 이끌고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게 되고, 마리는 홀로 펄서번을 타고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내일을 지켜내지 못한 채 자신이 사랑했던 지구의 모습이 점점 오염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우주전사 발디우스의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